우리가 보통 보면 이 소득계층이다, 심리계층이다. 심리계층은 아마 듣도 보도 못한 말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득계층에 관련된 거는 뭐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이 소득계층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의 행복은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득, 즉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불행하냐? 그건 아니에요. 돈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즉 무슨 얘기냐면 소득계층과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한번 보면 소득계층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부유층이다, 중산층이다, 그 다음에 빈곤층이다 이렇게 나눠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부와 재산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결정을 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재산이나 부를 기준으로 가요. 재산이나 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과 부에 관련되는 걸로 세 가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심리 계층이라는 건 뭐냐면 심리도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쁘다 좋다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패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만드냐면 이 심리라는 개념인데, 자, 심리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거를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작용을 해서, 마음은 행복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마음이 인식해서 기억해서 표현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우리가 심리인데, 그러면 심리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심리가 형성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심리가 형성될 때 뭘로 형성되느냐? 부유층으로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심리와 중산층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심리와 빈곤층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심리는 완전 달라요. 인생이 다르니까. 인생이 다르죠.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 삶의 방식 자체가 틀려요. 즉 패턴이 틀린 거예요. 이 패턴이 고정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살아가면서 편안하다, 안정되어 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느껴지는 것, 그 자체는 나한테 이미 심리가 형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유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 생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중산층에 있다가 대박 나가지고 부유층이 갑자기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심리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가느냐? 중산층으로 살아갈 때 심리를 가지고 부유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내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내가 살아왔던 심리와 변화되는 심리에 의해 가지고 인생의 행복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 심리는 살아오면서 형성된 거예요. 살아오면서 형성된 거. 그래서 내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는 심리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장이 났어. 그럼 고장난 게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를 이렇게 논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심리에는 어떤 계층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어떤 계층이냐면 나와 상대,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심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리더 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리더 심리라는 건 나는 나와 내 가족들을, 의미에 있는 내 가족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이에요. 타인이 함께 행복하게, 그래서 나만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리더 심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니야, 지금 나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 나의 가치 추구에 관련되는 게 매우 중요해. 즉 나의 자아 실현이 매우 중요해요. 자아 실현이. 내가 일단은 먼저 있어야 남을 도와주지, 남에게 함께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나를 중심으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요거를 자아 심리라 그래요. 요거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 들어가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뭘 하냐면 오로지 내가 먹고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 바로 생존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존 심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내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게 뭐냐? 밥 3끼 먹고 의식주를 안정시켜서 편안해지는 게 바로 생존 심리예요. 생존 심리. 또 하나는 이 자아 심리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뭔가 더 나은, 뭔가 나에게 더 이익적인, 그래서 좀 더 나은 이런 거를 추구해 나가는, 그래서 자아 실현에 관련되는 거를 목표로 자아 실현의 행복이거든요. 뭔가를 크게 이뤄갈 때 가치 추구도 마찬가지로 이뤄갈 때 행복을 느껴가는 거. 이게 자아 실현을 할 때 나타나는 자아 심리거든요. 그리고 함께 관련되어 있는 거를 나와 타인이 함께 행복하게 가는 뭔가를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리더 심리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빈곤층일 때도 분명히 리더 심리가 있고 자아 심리가 있고 생존 심리가 있어요. 빈곤층에도. 또 중산층에도 리더 심리가 있고 자아 심리가 있고 생존 심리가 있어요. 부유층에도 마찬가지로 리더 심리, 자아 심리, 그리고 생존 심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러면 과연 재산과 부를 기준으로 가는 게 과연 우리한테 과연 행복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형성되어 있는 심리가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유층이다 중산층이다 빈곤층이라는 건 재산과 부를 기준으로 가는 건데 이 심리에 관련되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행복을 기준으로 가요. 행복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행복으로 가지고 가느냐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행복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재산과 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 심리, 형성되어 있는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생존 심리야. 어디에 있던 내가 생존 심리야. 그럼 뭘 하는데요? 살아있는 것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면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돈이 없어도 지금 내가 이게 어디야? 난 지금 너무 좋아. 우리 아이들도 내 배우자도 그렇고 함께 이렇게 다 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면 나 충분히 너무 좋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자, 여기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아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 추구에 대한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의미와 가치 추구, 자아 실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그러면 지속될 때 행복을 느껴요. 이때. 자아 실현을 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껴요. 여기는 그냥 생존되어 있는 생존 심리는 생존하고 있을 때, 안정되어 있을 때 만족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자아 실현을 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자아 심리에서는. 자, 그럼 리더 심리에서는 뭐가 있냐면 나의 자아 실현도 기본이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타인도 행복해야 돼. 타인도. 다른 사람들, 내가 품고 있는 나, 배우자, 가족, 이 분만이 아니라 타인들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실천해 가고 하는 이 자체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행복을 느껴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생존 심리에서의 행복과 자아 심리에서의 행복과 리더 심리에서의 행복은 완전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왜 보통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 난 아직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라는 게 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추구해 가야 될 행복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한다? 이 의미와 가치 추구, 여기서 의미가 하나 깨졌어. 불행이죠. 가치 추구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불행해요. 생존 심리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장 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안정이 안 돼 있는데 늘 불안하고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리더 심리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은데 타인들이 너무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개의 심리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만 왜 이걸 나누느냐면 바로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심리라는 거는
어디에 의해서 작용되냐면 마음에 의해서 작용되거든요. 마음. 누구의 마음?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행복을 느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작용을 해서 심리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요 심리에 의해서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을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과 부와 재산에 관련되는 건 내가 심리, 만족, 이걸 가져갈 때 얼마만큼이냐를 우리가 논할 때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계속 어디에다 맞춰져 있냐면은 이 심리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이게 맞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행복의 척도를. 그렇지가 않은데도. 그래서 우리는 소득계층과 심리계층에 관련되는 부분을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자, 그러면은 부유층인데 심리는 리더 심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자아 심리가 있고 생존 심리가 있어요. 부유층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돌아갈까? 그리고 중산층인데 리더 심리가 있고 자아 심리가 있고 생존 심리가 있고 빈곤층인데 리더, 자아, 생존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삶이에요. 자, 인간은 혼자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좋으면 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나와 상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왜 이 빈곤층이죠. 돈은 그렇게 없지만 이제 조금 안정돼서 이제 이 정도면 난 너무 행복해. 행복한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못 먹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뭐를 해요? 콩 한 쪼가리도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이웃집에 뭐 있다 그러면 함께 막 도와가면서 이렇게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리더 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빈곤층이라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빈곤층이더라도 리더 심리가 되게 되면 왜? 리더는 뭐가 나와 타인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곤층이지만 리더 심리로 가게 되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 가는 사람도 행복해. 왜? 그 같이 도와주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중산층인데 중산층이지만 내가 자아실현 의미를 갖고 같이 추구를 해나가지만 누군가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뭘 합니까? 리더 심리를 딱 갖게 되면 행복해요. 나만 행복하냐? 아니에요. 타인들도 같이 행복하거든요. 여기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의 행복을 느낄 때는 결국은 빈곤층이든 중산층이든 부유층이든 이 심리는 리더 심리를 갖게 됐을 때 비로소 나와 함께 행복하게 인간의 행복,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부유층이면서 자아심리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유층이면서 자아심리를 가져가면 가치추구는 더 커지겠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가치추구를 막 해가겠죠. 그 대신 뭐는 없어요? 타인의 행복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는 계속 추구를 해가. 의미도 막 만들어.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만들어 놓고 막 만들어요. 자기가 행복한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자기는 행복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자아실현에 관련된 자아심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인간의 행복은 아니다고 해요.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누구의 행복이냐면 나만의 행복이 되거든요. 우리 그래서 자아심리는 뭐냐면 나만의 행복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하는 행복. 이 리더 심리는 함께하는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생존 심리가 또 있어요. 자, 부유층인데 생존 심리야. 부유층인데 생존 심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뭘 가냐면 생존이라는 건 뭐라 해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 그러면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 만족을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를 하면 가진 건 많이 있으니까 소비하면서 만족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만족해요.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만족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생존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생존 심리에서는 더라는 개념이 없어요. 함께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살아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심리 계층을 나눌 때 어디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생존 심리냐, 자아 심리냐, 리더 심리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패턴으로 가야지 되고, 그리고 내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자, 그러면 내 배우자가 있고 만약에 내 아이들이 있어요. 내 아이들에게 과연 뭐가 되라고 가르치고 싶으냐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부유층이 되도록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너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 라고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자아 실현하면서 의미와 가치 추구에 관련된 이걸로 행복하게 살으라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네가 뭔지는 모르지만 함께 인간답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칠 것이냐, 뭘 가르쳐야 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포커스는 어디에 맞아요? 이거 관심 없잖아요. 심리, 어떤 심리냐는, 애들이 어떤 심리를 살아갈 것이냐는 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자꾸 소득계층이 너무 만들어지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어떻다, 누구는 잘 나가는데 누구는 못 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뭘 가냐면 소득계층, 즉 재산, 부하재산의 모든 행복이 맞춰져 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불행 그 자체예요. 불행 그 자체. 그러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빈곤층이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빈곤층이에요. 내 아이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우리는 최소한 어느 계층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심리 계층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중산층인데 생존 계층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왜? 살아온 날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내 후대들, 내 아이들부터 내 후대들은 어떻게 이런 리더 심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과연 교육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왜? 나는 이미 빈곤층에서 그 심리로 나는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나도 노력을 하겠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왜? 여기서 리더 심리로 갈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삶이 행복해지면서 함께 가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감사해하고 함께 고마워하고 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심리 계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소득계층으로 행복의 기준을 자꾸 만들어가는데 이거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거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심리 계층이라는 말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심리 계층이 어디 있어?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나 심리는 우리가 형성돼 가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돼 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빈곤층에 리더 심리를 갖고 있었어. 그런데 우연히 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래서 했는데 애들이 이제 나름대로 뭔가 성공을 하고 그래서 중산층이 됐어. 그럼 그 아이들이 중산층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이 심리를 갖고 살아갈까? 중산층이 됐을 때 리더 심리로 가는 거예요. 왜? 심리는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 심리는 언제부터 형성시킬 거냐? 사실 어려서부터 형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 후대들이 또 그렇게 리더 심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돼. 그래야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 인간으로서 함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을 자꾸 이 소득 기준에다 맞춰놓는데 그게 아니라 심리의 계층에다 기준을 맞춰놓으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생존 심리에 있더라도 리더 심리로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자아 심리에 있더라도 리더 심리로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갈 때 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과연 그러면 어느 계층에 있느냐?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아이들을 뭘 알아야 아이들을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내 주변 사람들을 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로 함께 갈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이 됐든 아니면 삶의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인문학 강연이든 뭐든 다 좋아요. 심리가 없어요. 뭐만 가지고 와요? 여기에다 포커스를 다 맞춰요. 여기다가. 즉 소득계층에다가 포커스를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뭘 하더라도 무조건 다 불행해져요.
무조건.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진 자만 행복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확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의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계층과 심리계층을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거를 꼭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불행한 사회를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불행을 찾고 행복을 찾을 것이냐? 여기에는 불행과 행복이 없어요. 불행과 행복이. 그러다 보니까 심리계층에서 갈 때 내가 함께 가는데 부유층이야 그러면 큰 만큼 나도 누려가면서 너도 함께 그러면 힘들지.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또 행복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최소한 알아야만 이 리더 심리가 뭐고 자아 심리가 뭐고 생존 심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최소한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내 아이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표가 생기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사업하다 망했어. 내가 한때 중산층이었어. 그래도 나름 부유층이 되기 직전까지 갔어. 엄청나게 좋았어. 그때 내가 리더 심리에 있었어. 리더 심리.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빈곤층으로 떨어졌어. 그래도 리더 심리. 그러면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올라가면 리더 심리로 가요. 그래서 한번 리더 심리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랫동안 리더 심리를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계층은 바뀌어도 계층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심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그 심리를 전환을 하게 되는 만드는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 내 때에는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이 심리가. 그러나 내 아이들 때에는 달라요. 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형성될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부유층인데 리더 심리를 갖고 있어. 근데 내 배우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은 빈곤층인데 리더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나를 만나면서 부유층의 리더 심리를 갖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자꾸 소득계층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결혼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부유층인데 리더 심리를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만난 사람이 빈곤층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아 심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내 배우자를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노력을 해야 되죠. 뭘로? 리더 심리를 갖도록.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야 내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래야 내 아이들을 함께 가면서 리더 심리를 가져갈 수 있다. 뭔지는 알아야 될 거야. 내가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해. 이 교육 프로세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당대에만 살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세대가 있고 후세대가 있어요. 또. 이 후세대가. 그래서 내 아이와 내가 살아가는 행복과 그 다음에 내 아이들과 내 후세들이 살아가야 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 내 친구들, 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최소한 나 때도 행복을 느껴야 되지만 내 아이들이 됐던 내 후세들도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의 계층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저 사람 진짜 잘 사는데 이 패턴 딱 보면은 이 사람 지금 어떤 심리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그거보다 못하면 못했지 그거보다 위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살아가야 돼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는 부러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면 심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돼요. 나의 미래도 결정되고 내 아이들의 미래도 결정이 돼요. 내 아이들의. 부유층이라고 하더라도 자아 심리를 살아가고 있어. 그러다가 누구랑 경쟁했어. 거기서 졌어. 집 다 날라갔어. 그럼 빈곤층으로 뚝 떨어졌어. 그러면 빈곤층이 됐어. 근데 자아 심리로 빈곤층의 자아 심리로 살아야 돼. 그 다음부터는 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만약에 노력해가지고 또 부유층이 됐어. 부유층이면서 또 자아로 살아야 돼요. 함께 가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돼. 계층은 변할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든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알면은 노력을 하면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지금 나는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소득계층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을 나누고 정말 인생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고 심리계층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 리더 심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형성이 돼가는 거거든요. 돈하고는 관계없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갈 때 가장 기초가 심리계층이에요. 이걸 기본에다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돈 버는 방법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